함께 배우는 사이코파이의 기초를 강의하게 된 정희재입니다. 어, 우선 1장은 강의에 대한 소개 및 이제 이 사이코파이를 통해서 문자 자극 제시하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자 자극 제시에 대해서 이번 1강을 통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 간단한 소개를 하면 저는 이제 심리학과 학부를 나왔고 이제 석사 박사를 실험 및 인지심리를 전공했습니다. 제 주요 관심사는 기억이고요. 그래서 주요 이제 정서 기억 앤드 뭐 억제, 그다음에 인출 억제 관련된 연구를 해왔고요. 지금은 이제 대학에서 뭐 실험 심리, 그다음에 인지 심리, 그다음에 뭐 학습 심리, 그다음에 심리 통계 등 이제 기초 과목을 강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 심리 관련 프로젝트 정보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이코파이 기초를 강의하게 된 이유는 저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학교에서 이제 연구방법론 실험 심리를 강의를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인지 심리나 학습 심리를 강의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학생들에게 이런 실험 프로그램들을 이제 소개하고 학생들이 이제 실험에 참여하도록 하는 또는 이제 실험을 짜게 하는 것들을 주로 이제 간략한 간단한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업 시간에 뭐 사이코파이를 따로 강의하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뭐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 말 그대로 이제 뭐 PPT를 이용한 그죠? 뭐 실험을 짜서 이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방식 로 좀 한정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실험이 좀 난이도가 있는 또 랜덤 시트를 구성해야 된다거나 그죠? 또는 일반적인 뭐 지각 실험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계점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 사이코파이의 기초 강의를 영상을 통해서 올려놓고 학생들이 이걸 보고 스스로 실험 프로그램을 짤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사이코파이를 공부한 지는 이제 막 2달 됐어요. 2024년도니까 지금 2024년 2월이니까 이제 막 2달 돼서 저도 아직은 뭐 완벽히는 모르고 저도 기초긴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한 2달 정도 하니까 뭐, 물론 이제 2달 막 열심히 막 한 건 아니고 이제 가끔씩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그래서 사이코파이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요걸 따라하면 그래도 웬만한 기초적인 실험들은 짤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도 생길 것이고 또 요 정도만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열심히 하면 더 복잡한 실험들 또는 이제 사이코파이를 이용한 또 이제 더 나아가서 파이썬을 이용해서 더 이제 확장 이제 시킬 수 있는 것들 어떤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개인적으로 파이썬을 공부를 본격적으로 한 지는 이제 2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도 이제 기본적인 이 사이코파이의 빌더를 사용한 프로그램 정도밖에는 지금 못해요. 근데 나중에 더 나가게 되면 이제 뭐 파이썬을 이용해서 사이코파이를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 오면 또 관련된 영상을 또 찍겠죠. 그래서 타이틀이 함께 배우는 사이코파이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하고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공부하고 그다음에 좀 보다가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라든가 또는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는데요 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댓글에 남겨주면 저도 어, 어, 또 이제 수정 보완해서 저도 이제 또 배울 수 있겠죠. 자, 어쨌든 강의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강의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이런 프로그램을 배우는 그 강의들은 어, 영상을 찍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찍어서 이제 프로그램을 이게 직접 프로그램 클릭하는 것들을 영상을 찍어서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방식보다는 프로그램을 프린트 이제 그 중요한 순간마다 프린트 스크린을 해서 여기를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좀 잘라서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의 장점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뭐 SPSS 등을 강의를 하거나 이럴 때 특히 프로그램 같은 걸 강의할 때는 학생들이 이제 쓱 순간 놓치잖아요. 그죠? 놓치면 또 이제 모르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프린트 스크린으로 좀 이렇게 잘라서 강의를 보여주면, 멈춰들을 보여주면 훨씬 더 공부하기가 좀 더 쉽더라고요. 물론 이제 강의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어, 무척 귀찮고 번거롭긴 하지만 그다음에 제가 학교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에게 이 강의 교환도 제공해 줄 예정입니다. 강의 교환도. 그래서 강의 교환 그러면 이제 훨씬 더 이 프로그램을 배우는데
훨씬 더 유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쨌든 일반적으로 이제 영상을 찍은 것이 물론 그 프로그램을 짜는 그 실시간으로 영상을 찍은 것이 아니라 프린트 스크린을 한 땀 한 땀 잘라서 만들었다. 근데 이제 장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요 파이썬 프로그램을 이렇게 직접 그 하는 영상도 나중에 추후에 올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이코파이 기초 시작을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우선 사이코파이를 하려면 우선 뭘 해야겠어요? 네,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야겠죠. 우선 구글에다가 사이코파이를 치면 됩니다. 제가 처음에 사이코파이를 사이코피라고 읽었어요. 그래서 사이코피에서 사이코피가 훨씬 더 익숙하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정확한 발음은 사이코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자, 사이코파이를 치면 여기에 사이코파이 홈페이지가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클릭하면 이제 이렇게 사이코파이의 홈페이지가 뜨죠. 이게 이제 2024년 2월의 현재 홈페이지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또 업데이트가 되면 또 모양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까. 자, 보면 저기서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인스톨을 해서 여러분들이 깔면 됩니다. 그래서 인스톨 누르면 이게 이제 윈도우용하고 맥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운영 체제에 따라서 윈도우용이 보여지거나 또는 맥 OS용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보니까 이제 저도 윈도우 컴퓨터하고 맥에다가 둘 다 깔았는데 기능상의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 근데 이제 메뉴의 구성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메뉴의 구성이. 근데 뭐 큰 차이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맥을 깔든지 맥에다 깔든지 또는 이제 일반적인 윈도우에다 깔든지 뭐 상관없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맥용으로 맥에다 깔았고 요거는 이제 맥용 사이코파이 중심으로 강의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다 깔았으면 이제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되겠죠? 클릭하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면 이 화면이 뜰 겁니다. 그래서 로딩 화면이 이렇게 딩딩딩딩, 네, 가연 현상, 가연 운동, 파이 현상이 보이고, 짠, 이제 뜹니다. 그래서 우선은 영어는 그죠? 사이코파이니까 영어로 뜨겠죠? 자, 뭐 당황할 건 없습니다. 우선은 여기 팁 오브 더 데이를 클로즈 닫고 요게 보니까 여기 뒤쪽으로 깔리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먼저 지워야 됩니다. 클로즈를 지운 다음에 그 다음에 저거 리드미도 지웁니다. 뭐 읽으실 분들은 읽으셔도 되고요. 자, 지우면 이제 이렇게 세 개의 창이 딱 뜨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사이코파이를 할 때 기본적인 창입니다. 처음에 요거는 봅시다. 아이고. 요거는 이제 코드 창입니다. 코드 창.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사이코파이는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실험용 프로그램인 거죠.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이코파이는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몰라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실험 프로그램을 짤 수 있게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이제 한 10몇 년 전에 그때 파이썬을 했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소개만 하고 그래서 이 파이썬이 나왔고 이제 그전에는 이제 매틀랩을 이용한 그 사이코 툴박스라든가 또는 이제 이프라임이 있고 그다음에 슈퍼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슈퍼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석사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그것도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몰라도 돼요. 그리고 이프라임도 있고 이프라임도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몰라도 실험을 짤 수 있죠. 근데 이제 매틀랩을 기반으로 한 사이코 툴박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매틀랩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알아야 기본적으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슈퍼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서 이제 석사 박사 때 이제 프로그램을 짰기 때문에 저는 또 굳이 뭐 이렇게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필요는 없었어요. 또 이제 실험이 인중에서 기억 메모리 전공이다 보니까 그게 뭐 실험 프로그램이 막 복잡하거나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지각 심리학이라든가 그죠? 감각 지각 이쪽 전공자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단순 프로그램 가지고는 안 되니까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게 거의 필수죠. 지금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다 실험 인전공 대학원 학생들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본적으로 다 배우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슈퍼랩이라든가 이프라임이라든가 매틀랩 같은 경우는 다 유료입니다. 유료. 그래서 돈을 주고 사야 돼요. 그래서 비용이 어쨌든 만만치 않죠. 일반 학생들이 사기에는. 근데 이제 이 사이코파이 같은 경우는 무료죠. 여러분들이 지금 다 불법 다운로드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 무료입니다. 무료고. 그리고 이 사이코파이의 특징은 어쨌든 매틀랩에서 사용하는 그 사이코 툴박스와 달리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몰라도 우리가 실험을 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홈페이지를 만드는 나모 웹 에디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것도 이제 프로그램을 몰라도 클릭질로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사이코파이 같은 경우는 파이썬을 알면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알면 훨씬 더 실험을 내가 원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 사이코파이로 할 수 없는 그런 실험들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거죠. 더 다른 방식으로 짤 수가 있습니다. 갖다 붙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요 사이코파이 코더는 바로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이 사이코파이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면 아마 이 사이코파이 코더에서 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로 쫙 보여줍니다. 거기다가 내가 이제 커트 앤 페이스트라든가 또는 이게 프로그램 언어를 쳐가지고 이 실험을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확장, 발전시킬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코더는 파이썬 코딩을 위한 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지금 필요 없습니다. 좀 이따 지우면 되고요. 두 번째는 요 사이코파이 러너입니다. 러너. 요거는 내가 사이코파이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짠 다음에 실행시켰을 때 얘가 어떻게 실행됐는지 또는 오류가 발생됐을 때 어떤 오류가 발생됐는지를 알려줍니다. 무슨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프로그램을 짤 때마다 실행시킬 때마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팝업으로 뜨게 됩니다.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자, 둘 다 지웁니다. 처음엔 두 창을 지워주고 이제 뭐만 남느냐? 자, 이 빌더 창만 남습니다. 요 빌더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말 이제 클릭질로 여러분들이 실험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그 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창인 거죠. 그래서 우선은 이 빌더를 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한번 짜 보자는 거죠. 그래서 기본 메뉴 구성들을 보면 우선 여기 뭐 새창, 열기, 저장, 되돌리기 창들이 있고 그다음에 요 수레바퀴 톱니바퀴, 수레바퀴, 톱니바퀴는 이제 전체 설정입니다. 전체 설정 창이고 그 다음에 요 녹색의 세모칸, 요게 바로 실행창이에요. 실행창.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오른쪽에 이제 페이버리트가 있죠. 컴포넌트에 이제 K 페이버리트가 있죠. 요 페이버리트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아이콘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더, 이미지, 마우스, 텍스트, 사운드, 키보드.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자극, 리스판스, 커스텀, 아이 트래킹, 이미지, 뭐 아이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클릭해 보면 이제 거기도 아이콘들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자극을 뭘로 받을 어떤 걸로 제시할지, 그죠? 좀 더 자세히. 물론 이제 여기 보면 텍스트라든가 뭐 사운드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라든가 뭐 이런 걸로 이제 자극을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이 아이콘들을 클릭하면 설정할 수 있는 창들, 프로퍼티 창이 뜹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반응을 뭘로 받을 것인가, 그죠? 키보드로 받을 건지, 마우스로 받을 건지, 또는 뭐 마이크로 받을 건지 이런 것들이 다 떠요, 그죠? 커스텀은 내가 커스텀하는 거고, 아이 트래킹은 이제 우리가 주의 연구할 때 또는 우리 초점이 어디 가는지 이런 것들이 바로 아이 트래킹이죠. 그래서 그 아이 트래킹을 사용했을 때 요걸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EG, ERP 이런 걸 가지고 할 때도 요걸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아이오는 요 포트를 얘기합니다. 됐죠? 뭐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한 6강 정도를 만들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실험이 두 개예요. 아주 간단한 실험. 그래서 게어리치 효과 하고 스트록 과제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는데 그거는 뭐 여기 보면 요 텍스트 하고 키보드만 사용했습니다. 뭐 이미지는 요거랑 거의 비슷해요. 내가 어떤 이미지를 사용하느냐. 이미지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건 좀 이따 한번 다시 보죠. 어쨌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면 루틴 창이 있습니다. 루틴 창. 그죠? 요 루틴 창 같은 경우는 개별 자극들의 시간 흐름들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세컨드가 있죠. 여기 보면 1초, 2초, 3초, 4초, 5초, 10초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내가 실험 단위에 따라서 이게 밀리세컨드 단위로 나오기도 하고 또는 초 단위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별 자극들의 흐름, 그죠? 또는 나중에 이제 어떤 특정 그 루프를 만들어줬을 때 그 자극들에 대한 어떤 속성들을 흐름들을 보여줘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죠.
그다음에 여기 플로우를 보면 여기 루프가 뜹니다. 이 루프인데 이제 요것들은 이제 전체 실험 자극의 흐름을 보여줘요. 전체 실험 자극의 흐름을 또 요 플로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요 플로우 창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각각 전체 이 루프의 순서 및 설정들을 우리가 보여주게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차근차근 알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기본창 설명이 끝났습니다. 이제 사이코 파일을 이용해서 화면에 문자를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죠. 문자 제시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실험에서 기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실험할 때 지시문을 제시한다거나, 그죠? 그래서 물론 이제 지시문을 옆에서 말로 설명해 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통제된 실험이라면 지시문이 필수겠죠. 요즘은 또 온라인 실험도 많이 하니까 또 요 사이코 파일 같은 경우는 온라인 실험도 할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우리가 한번 다뤄보죠. 어쨌든 그래서 사이코 파일을 이용해서 뭐 실험에 참고해서 감사합니다. 본 실험은 뭐 기억 관련된 일반적인 실험입니다. 이런 지시문을 제시해주고 그다음 실험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이 다 문자로 제시되잖아요. 또는 이제 뭐 자극 같은 경우도 한글 단어 또는 영어 단어를 보여주고 외우게 시킨다거나 그렇죠? 이런 것들 다 이제 문자로 하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문자 제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우선 뭘 하냐면 여기서 텍스트 요거 텍스트 T를 클릭합니다. 그렇죠? 클릭하면 팝업 창이 하나 뜰 거예요. 그렇죠? 텍스트 프로퍼티라고 해서 텍스트의 속성 창입니다. 그래서 내가 텍스트를 제시할 건데 어떤 텍스트를 제시할 건지 또는 뭐 몇 초로 제시할 건지 또는 글자 크기라든가 위치라든가 그죠? 이런 것들을 여기서 조정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걸 클릭하면 여기 보면 베이직 보면 이 텍스트의 이름이에요. 내가 만든 텍스트의 이름.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감자란 텍스트를 만들 건데 이 감자란 텍스트를 나는 뭐 야채, 베지터블 텍스트 안에 있는 감자야. 그럼 베지터블 써주고 여기다가 나중에 감자라고 써주면 요 텍스트 창에다 감자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텍스트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는 여기서 써준 텍스트가 나오는 거고 그 텍스트의 이름을 여기서 설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건 좀 이따 봅시다. 그다음에 요 스타트 이거는 실험을 시작했을 때 몇 초에 제시할 것인가. 실험 시작 후 예를 들어서 이거는 0초니까 실험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제시된다. 라는 뜻이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5초라고 하면 실험이 시작되고 나서 5초 있다가 제시돼. 라는 뜻이고 여기 뭐 스탑에서는 듀레이션이 있죠. 이것도 설정이 여러 가지인데 우선 듀레이션 이거 뭐냐면 아까 지금 여기 0초잖아요. 실험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제시가 된 다음에 1초간 제시돼. 그렇죠? 이 자극은 1초간 제시되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속성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텍스트는 아까 우리가 쓰는 거라고 그랬죠? 그 정도만 우선 알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선 뭐 텍스트 네임은 그대로 그냥 텍스트로 갈 거고 하나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문자 시작 시간은 그대로 0초로 합시다. 그리고 듀레이션도 1초라고 하고 글자 입력을 한번 해보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헬로우 사이코파이 이렇게 한번 쳐봅시다. 되게 유명한 여러분들이 뭐 파이썬을 좀 공부하는 친구들이라면 헬로우 파이썬 이거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헬로우 사이코파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헬로우 사이코파이 글자 입력을 한번 해보죠. 됐죠? 아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여기 요 창에 대한 설명 여기 2번, 3번 여기 2번, 3번 이렇게 돼 있죠? 요 같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글자 입력 헬로 사이코파이 치고 나서 0초 1초 그대로 갑니다. 그 다음에 OK를 한번 눌러보죠. 누르면 자 이제 루틴 창이 아마 변해 있을 거예요. 그죠? 루틴 창이 그래서 이 파란색 막대가 아마 그려져 있을 겁니다. 아까 우리가 시작 시간을 0초부터 0초에서 1초까지 제시할 거야라고 설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0초부터 1초까지 이렇게 이제 제시할 거야라고 직관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저는 이게 사이코파이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이프라임이나 그 사이코 툴박스를 사용해 보진 않았기 때문에 슈퍼랩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제가 너무 옛날 버전을 썼나? 그래서 이거 보는 순간 되게 감동했거든요. 되게 비주얼적으로 되게 좋다, 직관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제가 감동을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텍스트 아까 헬로 사이코파이 이름을 텍스트라고 비춰줬잖아요, 그죠? 내가 만약 여기다가 내가 이름을 영어로 그냥 헬로 그죠? 헬로 이렇게 치면
여기가 헬로우로 바뀝니다. 헬로우. 그리고 헬로우 텍스트는 헬로우 사이코파이라는 글자가 나오는 거죠. 그 헬로우 사이코파이가 실험 시작부터 1초까지 제시가 되고 끝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실행을 한번 눌러봅시다. 여기 4번. 여기 실행을 클릭하면 짠! 실험이 시작될 줄 알았죠? 뭘 해야 되냐면 우선 프로그램을 짰으니까 이 프로그램을 네가 저장해야 될 거 아니니? 라고 얘가 팝업창을 띄웁니다. 그래서 여기 save as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만든 이 프로그램 이름을 짓는 거죠. 그래서 뭐 아까 뭐 그냥 hello psychopy라고 하든가 또는 뭐 hello라도 하든가 또는 뭐 그냥 이건 연습이니까 untitled 그냥 이름 그냥 이대로 가든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폴더를 지정해 주는 거죠. 그죠? 내가 이 언타이틀 프로그램을 어디에 저장할 건지를 지정해 주는 폴더. 저는 이제 01 폴더에 저장을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다가 save as를 하면 세이브를 하면 나중에 여기 들어가 보면 이 01의 이제 파일 이 프로그램의 파일이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 폴더가 하나 생길 거예요. 여기 보면 01에 저장했으면 이 01에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가 생깁니다. 이 데이터라는 폴더는 지금 우리가 다루진 않겠지만 이 데이터 폴더는 나중에 이 사이코 파일을 실행시키고 나면 거기서 발생된 어떤 그 데이터 값들이 저장되는 폴더예요. 저절로 그거는 이제 생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들지 않아도. 그것도 이제 실은 이제 실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따로 저장할 수 있게 섞이지 않게 데이터 폴더가 내가 지정된 이 01 나는 여기다 이 언타이틀을 저장했으니까 이 01 폴더 안에 데이터 폴더가 생깁니다. 그럼 거기에 내가 실험한 데이터들이 저절로 다 저장이 됩니다. 그럼 나중에 또 한번 돌아보죠. 그다음에 세이브 누르면 또 시작될 줄 알았죠? 자, 뭐가 뜨냐면 팝업 창이 하나 뜹니다. 팝업 창이 뜨는데 이 이름은 좀 다른 걸 갖다 써서 아까 우리가 언타이틀드라 그 이름을 언타이틀 했으면 얘가 언타이틀이 될 거고 아까 헬로우라고 했으면 헬로우가 될 겁니다. 헬로우 하면 여기 참가자하고 세션을 입력하는 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할 때 어떤 참가자가 있는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구분할 때. 그래서 이건 뭐 연습이니까 그대로 가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 뭐 프랙티스 1 이렇게 해도 되고 그죠? 어쨌든 그다음에 세션이 몇 번째 세션인지 그죠?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것도 입력하는 거죠. 그리고 요것도 나중에 값들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한번 보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오케이 그냥 눌러봅시다. 그러면 이제 실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attempting to measure frame rate of screen, please wait 한 다음에 뭐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의 성능에 따라서 이게 안 뜰 수도 있고 저는 컴퓨터가 좀 옛날 거라 이게 뜨더라고요. 이게 뜨고 나서 짠 헬로 파이썬이 뜹니다. 헬로 파이썬이 딱 뜨고 나서 1초 있다가 짠 꺼져요. 여기까지 했으면 여러분들은 글자를 띄우는데 성공한 겁니다. 근데 혹시 뭐가 안 된다라고 하면 내가 뭔가 잘못했을 거예요. 그죠? 프로그램이 틀리진 않습니다. 프로그램 확증하면 안 되죠. 프로그램이 잘못됐을 가능성은 아주 적죠. 그죠? 내가 틀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뭘 잘못 클릭했는지 한번 찾아보고 됐으면 이제 헬로 사이코파이가 뜨고 나서 1초 있다가 짠 러너 창이 아마 뜰 거예요. 됐죠? 이러면 성공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생기죠. 우선은 화면이 회색에 글씨는 흰색. 이거 바꿀 수 없나요? 그죠? 우리가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실험을 할 때 회색에 흰색 글씨가 아니라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실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떴을 때 좀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이거 어떻게 바꾸지? 한 땀 한 땀 클릭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한 땀 한 땀 클릭 때문에 여기에 꽂혔어요. 그래서 시크릿 사이코파이예요. 자, 그래서 화면을 흰색으로, 그다음 글씨를 검은색으로 바꿀 수 없을까? 또는 글자의 위치가 가운데 뜨는데 이 글자 위치를 바꿀 수는 없을까? 또 반응을 받는 방법. 지금 우리가 자극 제시만 배웠는데 반응을 받는 방법은 어떻게 따로 할 수 없을까? 또 즉 키보드를 통해서 이 문자 자극을 넘길 수 있는 방법. 그죠? 그런 건 없을까? 네. 그거는 2강에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사이코파이의 기초 함께 배우는 사이코파이의 기초 1강을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